일단 2일차 한번 돌아보도록 합시다. 2일차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시고요. 여전히 마찬가지로 뭐 대회명이 뭐 2일차라고 바뀌는 건 없으니까. 그죠? 주니어 챔피언십 미국 미네소타에서 펼쳐지고 있는 2일차 결과입니다. 1차 경기 결과는 뭐 이렇게 나왔어요. 슬로바키아가 독일을 4대 1로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제압했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라트비아 캐나다는 캐나다가 이제 작년에 패배를 서력을 했습니다. 작년에 이제 슈트아웃에서 라트비아한테 패배를 했었는데 조별 예선에서 이번에도 쉬운 경기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승리를 거뒀다. 2대 1로. 솔직히 경기력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뭐 사실 상위권이 그래도 이제 선수진이 훨씬 좋기 때문에 확실히 치고 나가는 그런 능력. 예전 뭐 사실 이 대회 프리뷰나 이럴 프리뷰는 아니지. 원어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하키는 티어별로 사실 실력차가 상당히 크게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시면은 막 진짜 미국, 스위스 뭐 이런 경기도 굉장히 점수차가 많이 나오는 경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뭐 뒤에 뭐 그런 거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뭐 미국, 스위스도 2대 1로 끝났고 캐나다, 라트비아 같은 경우에도 2대 1로 이런 식으로 끝났기 때문에 뭐 이번 대회 생각보다 굉장히 접전으로 흘러가는 양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체코 같은 경우에는 뭐 캐나다를 상대로 상당히 좋은 경기를 펼쳤는데 예, 뭐 사실 이런 느낌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죠. 7대 2 이런 식으로. 그 부분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올해는 좀 흥미롭게 흘러가고 있는 전반적인 양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의미로는 캐나다가 지금 라트비아를 상대로 승점을 일단은 조금 떨궜기 때문에 조별 예선에서의 그림을 바라봐야겠지만 앞으로 이제 경기들이 많이 남았잖아요. 이제 뭐 두 경기 치른 팀이 있고 하는 그림이니까 아직 경기가 남았기 때문에 좀 더 봐야 되는데 이거 1위 전선이 좀 애매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핀란드 같은 팀이 생각보다 쉽게 라트비아를 잡고 열해 버리면은 또 이제 조금은 상황이 애매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뭐 물론 이제 뭐 그거는 서로 붙었을 때 또 이겨버리면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이제 지켜봐야 될 그림을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둘째 날에 확실히 좀 생각보다 자주 접전이 양상이 펼쳐진다 그런 그림이었죠. 이제 그 과정에서 결국은 라트비아 대 캐나다 경기도 그렇고 심지어 선제골을 라트비아가 먼저 넣었습니다. 요 골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골 취소가 됐는데 키킹 모션으로 이제 결국 골이 취소가 됐었거든요. 근데 정말 그 골이 아니었다라고 하면은 진짜 이 경기는 진짜 어렵게 캐나다가 끌려가지는 않지만 이 라트비아의 이 수비진을 그렇게 잘 뚫어내는 모습은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정말 어려운 경기가 될 수 있었는데 일단 그런 그림이고 취소된 이후에 이제 캐나다가 선제골을 득점했죠. 파워플레이 상황에서. 이제 그거 뒤에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이제 또 라트비아가 동점을 만들게 되면서 굉장히 이제 선제골 상황이랑 취소된 선제골이랑 비슷했었는데 스케이트에 이렇게 이제 살짝 차는 모션이 나왔는데 그건 또 스틱을 댔기 때문에 그건 이제 골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연장에 가서 연장에서 파워플레이 골 득점을 하면서 이제 결국 이제 캐나다가 앞서 나가게 되는 경기를 마무리하는 그런 그림이었죠. 네, 요게 이제 조금 논란이 됐습니다. 이 경기는 사실은 뭐 경기력도 이제 괜찮았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논란이 된 건 심판 판정 관련 문제가 사실은 살짝 도마에 올랐던 그런 경기였었습니다. 실제로 첫 동점골, 파워플레이 골 같은 경우 캐나다의 파워플레이 골, 첫 파워플레이 골 같은 경우에는 요 플레이에서 나왔었거든요. 지금 이제 보시면은 이제 제인 파레크 선수가 히트를 당하는 그 장면인데 지금 이거 NHL만 보시는 분들은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느낌의 체킹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페널티 받는 것도 좀 애매하지 않나? 라고 느껴질 정도로 NHL 기준으로 보면은 그냥 정당한 히트로까지도 보여줬었던 그런 느낌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요 플레이에서 일리걸 체크 투 헤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 쪽에 이제 이 불법적인 체크를 한 거죠. 이제 요게 나오게 되면서 5분짜리 메이저 페널티 플러스 게임 미스컨덕트 맞게 되면서 이후에 이제 파워플레이 5분짜리 파워플레이 상황에서 결국은 캐나다가 파워플레이 골을 득점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게 왜 결국은 불렸냐고 하면은 일단 IIHF는 조금 더 체킹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골 텐더 인터피어런스 그리고 뭐골 크리스 바이올레이션 이런 거 굉장히 타이트하게 봅니다. 이거 뭐 이제 제가 뭐 후토크 같은 데서는 피바랑 NBA 같은 부분으로 비유를 많이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바라보셔야 되고요. 실제로 해당 플레이는 일단 처음 봤을 때는 강한 머리 쪽 접촉이 그렇게 세지는 않았습니다. 체킹 투 더 헤드보다는 차징이 불렀어야 맞는 상황이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살짝 이제 턱 쪽에 이 가격이 되기는 했는데 그게 이제 아주 정말 엄청나게 메인 임팩트가 그쪽 같은 느낌은 아니었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
보시면은 점프를 했어요. 이게 지금 스틸샷이라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선수가 점프를 해 있는 상황입니다. 라트비아 선수가. 그러니까 요 과정에서의 문제가 되는 거는 빗면에서 점프를 했다는 게 어쨌든 이게 5분짜리가 그냥 유지가 됐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IIHF 룰북을 보시면은 상대방의 머리나 목 쪽을 점프를 해서 가격할 경우에는 이게 불린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 이제 룰 자체로 해석을 했다라고 봐야 되고요. 게다가 플러스 알파로 IIHF의 그 타이트한 머리나 몸 쪽의 이런 접촉에 대한 부분 그게 이제 같이 들어갔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이 아쉬운 점은 결국 이제 파워플레이 골이 허용이 됐다라는 점. 근데 차징도 사실은 우리가 체킹이 나왔을 때 결국은 점프를 해서 이렇게 들이받고 이러면 이제 또 차징이 불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차징이 불렸어야 사실은 조금 더 타당하다라고 보고 그리고 저거는 사실은 한 2분짜리 정도가 합리적이지 않았나 페널티를 불면은. 근데 어쨌든 IIHF 조금 더 타이트하게 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 끝났다라고 하면 사실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났다라고 하면 그냥 IIHF 룰이 타이트해서 그래요. 머리 쪽이라든가 접촉이라든가. 왜냐면 머리 쪽 IIHF는 물론 프로 선수들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굉장히 여러 레벨을 이렇게 관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중에는 당연히 이제 좀 낮은 레벨에는 전업 프로가 아닌 선수들도 많고요. 이제 그런 선수들이 예를 들면 정말 머리 쪽에 접촉을 해가지고 정말 큰 부상을 당해서 뇌진탕을 당해서 사회생활에 문제가 생기 이러면 정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선수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과정도 조금은 있다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지금 이 플레이는 결국은 뭐 5분짜리가 선언됐어요. 근데 이제 라트비아가 사실 1실점만 했기 때문에 상당히 잘 넘겼습니다. 그 부분은 있었는데 여기서 끝났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지만 이게 좀 결국 논란이 나올 법한 플레이였었죠. 이 콜보댕 선수가 지금 보시면은 어깨 쪽으로 상대방 얼굴을 가격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는 직접적으로 이 상대방의 얼굴 쪽에 접촉이 됐었던 히트였었습니다. 그래서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느낌의 히트였었는데 요거 페널티 선언 안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거는 판정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해요. 근데 저는 이제 결과적으로 판정 논란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이게 판정이 그래도 룰북대로 들어가고 좀 타이트하게 콜을 했다라고 해도 룰북대로 들어가고 그게 이제 일관성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크게 문제를 삼지 않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일관성이 없죠. 그러니까 이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조금은 이 라트비아 쪽에서도 굉장히 좀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고 오늘 이제 사실은 비단 라트비아 팬분들뿐만 아니라 캐나다 팬분들도 이거는 이제 심판들이 잘못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이제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요거는 룰북에 없는 내용입니까? 있습니다. 일리걸 체크 투 더 헤드 48조 1항 2조에 자신의 몸을 위쪽이나 바깥쪽으로 뻗어가지고 상대방의 머리나 목을 가격할 경우에는 일리걸 체크 투 더 헤드가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게 룰북의 해석을 조금은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고요. 물론 이제 심판이 놓쳤을 수 있습니다. 심판이 놓쳤을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있는데 사실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상황이 왜 문제가 되냐면 이게 캐나다가 손해가 보는 상황이 나와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반대가 돼서 라트비아가 이득을 보고 캐나다가 손해를 본 상황이 나와서도 안 돼요. 근데 라트비아는 안 그래도 이제 선수들의 당연히 캐나다 훨씬 더 좋은 선수들 이런 선수를 상대를 하고 부담이 많이 가는 경기에서 콜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등지는 느낌이 나와버리면 이 경기를 잘해놓고도 지는 이런 느낌이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당장 오늘 경기만 생각을 해보셔도 요 콜이 없었으면은 캐나다가 정규패를 당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건 너무 이제 라트비아 입장에서는 좀 치명적인 그런 좀 아쉬운 점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심판 운영 부분에서는 뭐 엄격한 거는 이해를 하지만 일관성은 좀 있어야 된다라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이랑 스위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오늘 경기 굉장히 접전이었거든요. 사실 이 경기 저는 이렇게 접전이 나올 줄은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끝까지 한 점 차 승부가 지속이 됐었고요. 결국 슈팅 숫자도 20대 17 굉장히 적게 나온 요런 이제 경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사실 두 팀이 굉장히 탄탄한 수비력을 이렇게 자랑을 하면서 이거 보는 재미가 좀 사실 이런 경기들 싫어하시는 분들 많은데 좀 보는 재미가 확실히 있었던 그런 경기였었습니다. 서로 이제 굉장히 타이트한 스케이팅을 바탕으로 수비도 이제 굉장히 단단하게 하고 체킹 게임 아주 이제 견실하게 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은데 사실은 이게 왜 제가 이제 인상적이냐고 말씀을 드리면 2년 전에 2024년 월드 주니어 챔피언십 때 미국 대 스위스가 11대 3이 나왔어요. 예.
게다가 그냥 아예 그냥 싹 털렸습니다. 아예 답도 없이 털렸어요. 보시면은 이제 1피리어드에 5대1, 2피리어드에 4대0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냥 아예 싹 쓸렸거든요. 그러면은 이 해만 쓸렸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 전년도를 보시면 5대1이었습니다. 이때도 보시면은 이제 미국이 이 2피리어드 끝날 시점까지 4대1이었었죠. 이제 이런 느낌을 어떻게 보면 스위스조차 이제 정말 이제 아이스하키의 강국이라고 볼 수 있는, 요즘에는 이제 체코의 자리까지도 이제 어느 정도는 위협할 만한 포지션, 아직까지 넘어선 것 같지는 않는데 요즘 또 체코가 워낙 국제전에서 성적이 괜찮다 보니까 아직까지 확실히 넘어선 것 같지 않은데 사실 아성을 좀 넘볼 만한 포지션까지 갔거든요. 스위스랑 독일 같은 경우에는 체코에. 근데 그런 과정에 그런 팀들조차 이렇게 이제 미국한테 이렇게 털리는 과정인데 오늘 경기는 2대1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제 스코어를 이게 적진 않았지만 2대1로 끝났다라는 말입니다. 사실은 어 스위스가 생각보다 월드 챔피언십 레벨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캐나다라든가 이런 팀들을 상대로도 꽤 좋은 경기력이 많이 나옵니다. 작년에 뭐 월드 챔피언십도 그런 경기를 좀 보셨을 거고, 실제로 쭉 보시면 이제 그런 느낌이 되면서 잡는다라든가 그런 모습도 가끔씩 나오는데 실제로 굉장히 부지런한 스케이팅을 강조를 하는 팀이거든요. 스위스 같은 팀들은. 그러면서 이제 공격수 세 번째 공격수가 이제 트래킹, 이제 빠르게 어떻게 보면은 뭐 공격을 가담을 할 때도 있지만은 세 번째 이제 그 공격수가 빠르게 이제 뒤쪽으로 원상복귀를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공격수보다 앞라인을 계속 잡으면서 수비를,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제가 예전에 이제 뭐 분석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말씀을 드렸죠. 이런 의식도 굉장히 이제 경기 끝까지 좋았었고요. 그리고 공격 상황에서 크게 무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덤프를 해야 될 타이밍이라든가 이제 이런 과정에서도 그냥 이제 안전하게 덤프를 하면서, 왜냐하면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꼬여가지고 역습이 된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이제 첫 골 실점하는 장면에서도 결국은 약간 브롱크 플레이성,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역에서 이제 살짝 이제 보드를 써서 나가는 장면이었나? 어쨌든 그 과정에서 이제 잘려가지고 이제 수비가 순간적으로 커버가 안 되는 과정에서 이제 실점을 하게 됐었는데, 이러한 모습들이 잘 이제 되면서 미국을 어쨌든 한 점으로 두 점으로 묶었다라는 거는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그런 과정을 말씀을 드리게 되는 부분이고, 실제로 오늘 경기 슈돈 그 유효 슈팅 숫자 보시면은 8대4, 6대5, 6대8이었거든요. 엄청나게 타이트했죠, 정말. 그러니까 한 피리어드에 유효 슈팅을 10개 넘게 쏜 팀이 없을 정도로 오늘 경기는 타이트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스위스가 오늘 경기에서 이제 미국을 상대로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는 이번 대회에서도 사실 좀 기대를 해볼 만. 사실 독일은 기대보다 조금은 못 미치는 느낌이거든요. 당장 이제 첫 경기 독일 미국전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물론 이제 독일도 한 발 한 발 따라잡는 모습은 나왔지만은 결국 이제 이 힘에 붙이는 모습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스위스는 그런 모습이 없었단 말이에요. 요 과정에서 이제 또 이득이 되는 부분은 결국 이런 경기력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강등 라운드로 떨어지는 부분도 조금은 덜 걱정해도 된다라는 거고, 물론 이제 승점을 못 땄기 때문에 결국 그거는 이제 서로 붙었을 때를 봐야 되는데, 뭐 슬로바키아라든가 독일이랑도 충분히 해볼 만한 사이즈의 경기력이 당연히 나오지 않을까. 뭐 서로 붙을 때 참 재밌는, 3자간이 붙을 때 재밌는 대결이 나오지 않을까, 일단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 경기에서는 사고가 있었죠. 그렇죠. 코러슨 선수가 퍽에 맞고 쓰러지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이제 좀 중단이 됐었는데, 실제로 이제 그 들것에 실려 나갔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게 꽤 엄중한 상황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상황이 나왔었는데, 다행히 오늘 이제 그 USA 하키,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이제 업데이트가 나왔는데 병원에서 선수 퇴원을 했고요. 팀에 복귀를 했고, 팀에 복귀까지 했다 그럽니다. 하지만 데이 투 데이, 그죠? 1일 부상자 명단에 들어가게 되면서 일단 자녀 토너먼트가 어떻게 될지는 확실하게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제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 뭐 정말 중요한 자원 아니겠습니까? 코러슨 같은 경우는 올해 미국 대표팀에 그런 과정에서 팀에 다시 돌아왔는데, 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결국은 선수가 큰 부상이 아니다라고 하고 또 돌아오게 되면은 선수들이 좀 멘탈적으로 이제 좀 다잡는 느낌이 또 되는 그런 그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어쨌든 좀 뭐 긍정적으로 뭐 이제 요게 뭐 큰 부상이 아닌 것도 다행이고, 또 이제 긍정적인 좀 영향을 좀 미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일차 조별 순위 보시면은 미국이 2승 정규승 2승 달성하면서 6점으로 치고 나가는 그림이고요. 스웨덴은 이제 오늘 경기가 있죠. 그리고 슬로바키아도 이제 1승을 거두게 되면서 승점 3점. 그리고 스위스랑 독일이 최하위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독일은 이제 정규패 2패가 되게 됐고요. 오늘 경기 이제 슬로바키아한테 패배를 했기 때문에. 근데 아직까지 그렇다라고 해서 독일이 정말 이제 이 꼴찌 강등전 걱정해야 될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은 IIHF는 지금 결국 승점이 똑같잖아요. 스위스랑 독일이. 물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데, 만약에 그냥 대회 끝까지 뭐 미국, 스웨덴, 슬로바키아는 승점 쭉쭉 따면서 스웨덴, 스위스랑 독일이 승점 0.1차로 서로 붙는 상황이 되면은 그 경기를 결국 독일이 이기면
그 경기를 독일이 이기면 결국 또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포기할 단계는 아니고요. 근데 이번에 어쨌든 스위스의 경기력이 미국전을 봐도 보통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조금은 걱정이 될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독일 입장에서도. 어쨌든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요. B조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가 1승 1연장패. 일단 어쨌든 승점이 1점은 그죠? 손해를 봤네요. 손해를 봤다라고 봐야겠죠. 원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전력을 생각을 하면 사실 6점을 따야 맞는 상황이긴 한데 일단 5점이 됐기 때문에 살짝 애매한 상황이 됐고 체코랑 핀란드 승점 3점씩 걸려 있고요. 지금 이렇게 되면 이제 핀란드가 조금은 유리한 상황에 살짝 올라갔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핀란드가 이제 캐나다전에서 이제 조금 승점을 어느 정도는 따고 그리고 이제 핀란드가 혹시나 이제 남은 경기를 지지 않으면서 쭉쭉 올라가면은 생각보다 유리한 상황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아까 이제 그 캐나다 때 말씀드렸던. 근데 어쨌든 체코가 또 올해 무진장 경기력이 괜찮은 편이라서 일단 화력이 너무 괜찮은 편이라서 또 이제 당연히 체코를 잡아야겠지만. 근데 만약에 이제 결국 이제 3자 간 싸움이 됐는데 핀란드가 체코한테 진다 이러면 이제 또 좀 애매한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말씀드려요. 뭐 체코 같은 경우는 일단 캐나다한테 졌으니까요. 라트비아 귀중한 승점 1점을 땄습니다. 승점 귀중한 1점을 땄어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캐나다를 어쨌든 이제 어떻게 보면 2점으로 정규 시간 기준으로는 1점으로 묶었던 그런 경기력이기 때문에 수비적으로 타이트한 모습을 잘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면은 핀란드전은 한번 기대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체코는 사실 지금 공격력을 결국은 라트비아가 좀 통제하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 보이는데 핀란드는 좀 가능할 수도 있어 보인다. 근데 그건 봐야겠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덴마크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라트비아가 남은 경기에서 승점을 못 따는 상황이 나오면 결국 덴마크가 라트비아만 잡으면 잔류를 할 수 있는 사이즈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원래 이제 그건 조건이 붙죠. 라트비아가 못 이겼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일차 포인트 랭킹은 좀 바뀌었는데 토마시 갈바시 선수가 오늘 이제 3포인트 추가하면서 5포인트로 단독 1위로 올라갔습니다. 윌 젤러스 선수가 이제 오늘 경기에서 득점을 기록을 하면서 3골 1어스 4포인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미국의 라이징 스타 같은 느낌으로 이번 대회에 등장을 하고 있고요. 젤러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찰리 코일 선수 트레이드 때 그 콜로라도에서 보스턴으로 넘어간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 선수는 보스턴이 지금 권리를 가지고 있는 선수예요. 그래서 윌 젤러스 선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이테 치아르시 선수가 2골 2어스 4포인트, 마이클 헤이지 같고요. 그리고 바클랍은 네스트라실 선수가 4포인트로 올라 있습니다. 체코 선수를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는 거는 역시나 2경기 연속 다득점 경기를 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골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할 프라델 선수가 1실점 오늘 경기에서 이제 97.14포인트 하면서 세이브 성공률 기준으로 소트를 한 거기 때문에 1등으로 올라왔고요. 캐나다의 잭 이반코비치 선수도 그죠? 1실점 미만이 된 거죠. 왜냐하면 이제 60분 이상 뛰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좋은 모습이었고 닐스 마우리시 선수 그리고 니콜라스 캠프 로베 헤렌스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제의 그 성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죠. 오늘 경기는 어쨌든 좀 저득점 경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어제와는 다르게 골리들 세이브 퍼센티지도 상당히 준수하게 찍히는 이런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1차 최고의 선수는 좀 좋은 선수들이 많았거든요. 좀 잘한 애들이 많았어요, 오늘. 그러니까 이제 토마시 흐렌코 선수 같은 경우에도 오늘 해트트릭 기록하면서 독일전에서 이제 4대1 승리에 이제 굉장히 큰 기여를 했고요. 스위스의 이제 크리스티안 키르슈 골리 18세이브 2실점, 미국을 20점을 맞는데도 좋은 모습이었고 체코의 토마시 갈바시 선수가 오늘 1골 2어시스트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좋은 활약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라트비아의 닐스 마우리신 선수를 뽑았습니다. 35세이브 2실점을 올리게 되면서 마지막에 이제 뒷물을 정말 확실하게 걸어 잠그는데 성공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스위스랑은 다르게 사실 오늘 라트비아는 캐나다의 슈팅 통제가 물론 이제 잘했습니다. 이 정도면 잘했는데 스위스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상당히 좋은 경기력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피리어드별로 세이브 살펴보시면은 11세이브 1피리어드 그리고 2피리어드 13세이브 1실점 3피리어드 11세이브 연장에서 1세이브 1실점 이렇게 됐는데 오늘 경기 모두 파워플레이 실점이었습니다. 이제 그건 좀 의미가 있죠. 또 이번 스트렉스에서는 여전히 골을 먹지 않았다라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마우리시 선수의 앞으로의 뭐 혹시 이런 느낌으로 가면 충분히 업셋 가능하겠죠. 이제 이 부분 좀 기대를 해보시면서 활약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라트비아는 오늘 경기를 결국 승점을 따게 되면서 2년 연속 캐나다를 상대로 승점을 획득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아까도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티어 차이가 날수록 실력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
승점을 따기조차 쉽지가 않고요. 아까 미국 대 스위스조차 그 정도의 점수 차가 나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한 7대1 정도 나는 게 일반 뭐 그렇게 나도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대회에서는 승리를 거뒀고요. 오늘 경기에서 연장에서 1점을 땄기 때문에 라트비아가 어쨌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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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니어 무대에서도 간만에 또 이제 좋은 모습이 나오는 그런 그림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3일차 일정 마지막으로 보고 마무리 지으면은 내일은 두 경기입니다. 예, 내일 좀 보시기 힘든 시간대에 편성이 돼 있는데 뭐 이제 저쪽은 일요일이니까 이 시간대가 뭐 일반적이라고 봐야겠죠. 4시에 스위스랑 스웨덴 뭐 이 경기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스위스의 경기력이 너무 좋았는데 물론 이제 스위스가 백투백 경기이기 때문에 좀 체력적으로 힘든 부분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스위스가 조금 스웨덴이 조금 이른 단계에서 득점이 쌓이기 시작을 하고 찾아온 파워플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뭐 지난 경기에서 그랬듯이 좀 스타급 선수들 프렌델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득점에 성공을 하면서 물꼬를 트게 되면은 생각보다 또 이제 차이가 벌어질 수 있는 결과는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체력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핀란드 라트비아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라트비아가 결국은 지금 이틀 연속으로 경기가 있는 상황에서 핀란드를 상대로 어떤 느낌의 좀 수비적으로 탄탄한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그런 것들 이제 좀 지켜보시면서 월드 주니어 챔피언십 이렇게 이제 앞으로도 커버 계속 들어갈 테니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